안녕하세요. 남양 바른사치과 원장 강성구입니다. 저는 벌써 10년 넘게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은 치과 치료일까?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환자분들이 좋은 치과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치과 치료 후에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치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튼튼하게 오래 가는 치료도 있고요. 불과 한두 달 만에 탈이 나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좋은 치과 치료에 대한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환자분들의 치과에 오시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가 아프셔서 오기도 하고요. 이가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잇몸이 많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증상은 다양하지만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잇몸이 부었더라도 어떤 분은 치석이 많이 끼고 치태 관리가 안 돼서 잇몸이 붓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과도한 씹는 힘, 교합력 때문에 이치아에 많은 힘이 들어와서 힘들어서 잇몸이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계획도 다르게 세워져야 하는데요. 치석이 원인이라면 치석 제거를 하고 치석이 더 많다, 잇몸 깊숙이까지 내려갔다면 잇몸 치료까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태 관리에 대한 교육 또는 칫솔질 교육, 구강관리 용품에 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치아에 과도하게 교합력이 들어온다면 이치아에 힘이 덜 들어오게 교합 조정이 필수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치아에 왜 교합력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원래 씹는 힘이 강하시고 턱 근육에 힘이 좀 강하신 분이라면 턱관절 보톡스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환자분의 교합력을 좀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치아가 부족해서 이 치아에 과도하게 씹는 힘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나 보톨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치아를 더 생성해주면 교합력을 좀 분산해서 이 치아가 붓는 것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를 처음에 진단하게 될 때 이 환자가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환자의 입안을 보고서 히스토리를 읽고 그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할 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치과 치료라는 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오늘은 이런 과정을 하기가 너무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유혹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봤을 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치료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탈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꼭 지키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가장 많이 치료를 하는 것이 레진 치료인데요. 이 레진 치료는 이 접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접착 과정에서 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접착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서 탈이 나게 됩니다. 접착한 것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2차 충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착하는 과정에서는 이 접착 부위를 침과 경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러버댐을 걸거나 아니면 진지발 코드라고 하는 얇은 실을 잇몸에 넣어서 침이 접착 부위로 흘러오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레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거칠까 말까 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빼먹게 되면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 치과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치과 치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치료를 잘 해놓고 너무 잘했다 제 자신에게 스스로 뿌듯하게 여겼던 치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도 늘 결과가 100%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치료 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회복이 늦거나 아니면 치료 결과가 환자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분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 생각보다 이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래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렇게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환자분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심을 시키면 좋은 이유가 있나요?
안심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께서 치료하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안심을 시켰을 때 환자분께서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뢰를 환자분께서 가지게 되면 저희 치료에 대해서도 협조도 잘 해주시고 관리하는 거나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최종 결과가 좋아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라는 것이 좋은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속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찾고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저도 자신 있게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좋은 치과 치료라는 것이 잘해놓은 임플란트, 보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치과를 고를 때 혹은 치과가 아니더라도 치료받을 때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는 곳이라면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치과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양 바름탑 치과 원장 강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